개가 주인의 아버지 무덤을 파헤쳤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경상북도 산골 마을에서 실제로 일어났다고 전해지는 기이한 사연입니다. 평생을 함께한 진돗개가 갑자기 돌아가신 아버지의 묘소를 파헤치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 무덤 속에서 발견된 것은 사람 팔뚝만큼 굵은 새하얀 구렁이였습니다. 과연 이 모든 일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오늘은 진돗개 백돌이와 그의 주인 이상만, 그리고 백구렁이 사이에 펼쳐진 신비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경상북도 산골 마을, 해발 500m 높이에 자리한 작은 농가에서 이상만은 새벽 5시가 되면 어김없이 눈을 뜹니다. 올해 54살이 된 상만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벌써 5년째 혼자서 이 외딴 집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죠. 집 마당에는 하얀 털을 가진 진돗개 백돌이가 꼬리를 흔들며 주인을 맞이합니다. 백돌이는 9살로 상만과 함께한 지도 벌써 7년이 넘었어요. 백돌아, 오늘도 아버지께 인사드리러 가야겠다. 상만은 매일 아침 산 중턱에 있는 아버지 묘소를 찾아갑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자연을 사랑하시던 분이었죠. 병원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이 집에서 편안히 눈을 감으셨어요. 그때 아버지의 유언은 간단했습니다. 산 중턱 소나무 아래에 묻어다오. 거기가 내가 제일 좋아하던 곳이니까. 아버지 묘소까지는 걸어서 15분 정도 걸립니다. 상만은 백돌이와 함께 좁은 산길을 따라 올라가죠. 백돌이는 늘 상만보다 먼저 묘소에 도착해서 마치 아버지께 인사를 드리듯 조용히 앉아 있곤 했어요. 그 모습이 신기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왔습니다. 백돌이도 함께요. 상만은 묘소 앞에서 간단한 인사를 드리고 주변 잡초를 정리합니다. 백돌이는 그 옆에서 가만히 앉아 있다가 상만이 일을 마치면 함께 집으로 내려가곤 했죠. 이런 일상이 5년째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 백돌이의 행동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평소보다 묘소에서 더 오래 머물렀고 때로는 상만이 먼저 내려와도 혼자 남아있곤 했어요.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싶었는데 백돌이의 눈빛에 뭔가 다른 감정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듯한 아니면 무엇인가를 지키려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죠. 상만은 백돌이를 바라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백돌아, 너 요즘 왜 그러니? 아버지가 보고 싶은 거야? 백돌이는 상만을 올려다보며 짧게 한번 짖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울음소리였어요. 그날 밤 상만은 잠들기 전 백돌이를 찾았습니다. 평소라면 마루에서 자고 있을 시간인데 백돌이가 보이지 않았어요. 마당을 둘러보니 대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백돌이가 혼자 나간 것 같았죠. 백돌아, 백돌아. 상만은 손전등을 들고 집 주변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백돌이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혹시나 해서 산길을 따라 올라가 보니 아버지 묘소 앞에 백돌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서 하얀 털이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죠. 백돌아, 여기서 뭐 하고 있었니? 집에 가자. 하지만 백돌이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상만이 가까이 다가가니 백돌이가 작은 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그 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슬픈 것도 아니고 무서운 것도 아닌 뭔가 간절한 느낌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백돌아? 상마는 백돌이 옆에 앉아서 함께 묘소를 바라봤어요.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떠 있었고 산바람이 소나무 가지를 흔들어댔습니다. 평온한 밤이었는데 왜 백돌이는 이렇게 불안해하는 걸까요? 다음 날부터 백돌이의 이상한 행동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아침에 묘소에 올라가면 백돌이는 묘 주변을 뱅뱅 돌며 지저댔어요. 마치 무엇인가를 경계하는 듯한 모습이었죠. 상만이 달래려 해도 소용없었습니다. 백돌아, 그만해. 아버지께서 놀라시겠다. 하지만 백돌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크게 지저댔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상만도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백돌이가 무엇인가를 느끼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밤, 상만은 백돌이가 또 사라진 것을 발견했어요. 이번에는 아예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상만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죠. 새벽이 되자마자 산으로 올라갔어요. 분명 백돌이가 묘소에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상대로 백돌이는 아버지 묘소 앞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가만히 앉아 있지 않고 앞발로 땅을 파고 있었어요. 상만은 깜짝 놀랐습니다. 상만이 산에 도착했을 때 보게 된 광경은 믿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묘소가 파헤쳐져 있었어요. 정확히는 묘 앞쪽 흙이 여기저기 파져 있었죠. 백돌이는 그 앞에 조용히 앉아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백돌아, 이게 뭐야? 상만은 화가 났어요. 아무리 개라지만 아버지 묘를 파헤치다니.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서 자세히 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파헤쳐진 흙의 모양이 단순히 아무렇게나 판 것이 아니었어요. 마치 무엇인가를 찾으려는 듯한, 아니면 무엇인가를 꺼내려는 듯한 흔적이었죠. 이게 정말 백돌이가 한 일일까? 흙 위에는 분명 개의 발톱 자국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깊이와 정확성이 보통 개가 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 같았습니다. 상만은 무릎을 꿇고 파헤쳐진 부분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백돌이는 상만이 화를 내는데도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주인이 화를 내면 꼬리를 내리고 풀이 죽곤 했는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마치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다는 듯한 당당한 표정이었죠. 백돌아, 너 정말 이상해졌다.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상만은 삽을 가져와서 파헤쳐진 흙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께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흙을 퍼올리는 과정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땅 속에서 무엇인가 하얀 것이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돌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돌이 아니었어요.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며 움직이는 것 같았죠. 상만은 조심스럽게 흙을 더 파헤쳐 봤습니다. 그때 백돌이가 갑자기 일어나서 상만 옆으로 다가왔어요. 하지만 짖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꼬리를 살살 흔들며 무엇인가를 기대하는 듯한 표정이었죠. 마치 상만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상만은 백돌이의 행동이 점점 더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분명 무엇인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걔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상만은 고개를 저으며 다시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상만이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내자 땅속에서 놀라운 것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람 팔뚝만큼 굵은 하얀 뱀이 흙 속에 다리를 틀고 있었어요.
그것도 보통 뱀이 아니라 새하얀 구렁이였습니다. 이게 뭐야? 상만은 놀라서 뒷걸음질을 쳤어요. 구렁이는 상만을 보고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머리를 들어 상만을 바라봤죠. 그 눈빛이 묘하게 평온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백돌이는 구렁이를 보고도 전혀 놀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가서 앉았습니다. 평소라면 뱀을 보면 지저댔을 텐데 이번에는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죠. 꼬리까지 살살 흔들고 있었어요. 백돌아, 뭐 하는 거야? 위험해. 하지만 백돌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구렁이도 마찬가지였어요. 둘이서 서로를 바라보며 무엇인가 교감하고 있는 것 같았죠. 상만은 그 광경이 너무 신기했어요. 개와 뱀이 이렇게 평화롭게 마주할 수 있다니. 구렁이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도망가는 게 아니라 묘소 주변을 한 바퀴 돌았어요. 마치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듯한 모습이었죠. 그리고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와서 다리를 틀었습니다. 이상하다. 정말 이상해. 상만은 이 모든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왜 아버지 묘 아래에 구렁이가 있을까요? 그것도 이렇게 큰 백구렁이가 말이에요. 그리고 백돌이는 왜 이 구렁이를 찾아낸 걸까요? 문득 상만의 머릿속에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생전에 아버지는 종종 이상한 말씀을 하시곤 했습니다. 이 산에는 특별한 기운이 있다. 자연과 함께 살아야 한다 같은 말씀들이었죠. 당시에는 나이가 들어서 하시는 말씀인 줄만 알았는데 백돌이가 갑자기 일어나서 상만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 무엇인가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상만에게 무엇인가를 알려주려는 듯한 표정이었죠. 하지만 걔가 사람에게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상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상만은 집으로 돌아와서도 계속 그 일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묘 아래에서 발견한 백구렁이, 그리고 백돌이의 이상한 행동. 이 모든 게 우연일 수는 없을 것 같았어요. 결국 상만은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이노인을 찾아갔습니다. 올해 85살인 이노인은 이 마을에서 태어나 평생을 살아온 토박이었어요. 마을의 예시학이나 전설 같은 걸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분이었죠. 어르신, 제가 좀 이상한 일을 겪어서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상만은 이노인에게 지난 며칠 동안 일어난 일들을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백돌이의 이상한 행동부터 시작해서 파헤쳐진 묘소, 그리고 백구렁이까지. 이노인은 처음에는 별거 아닌 듯 듣고 계시더니 백구렁이 얘기가 나오자 갑자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자네가 지금 뭐라고 했나? 백구렁이라고? 네, 정말 새하얀 구렁이였어요. 사람 팔뚝만큼 굵고. 이노인은 한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이었죠.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자네 아버지 산소 있는 그 자리 말이지. 거긴 예전부터 특별한 곳이었어. 특별한 곳이요? 우리 마을에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가 있거든. 그 산 중턱에는 백구렁이가 산다는 전설 말이야. 그것도 보통 뱀이 아니라 산신령의 심부름을 하는 영물이라고 했지. 상만은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런 전설이 있었다니. 이노인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
그 자리를 성스러운 곳으로 여겼어.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고 했지. 하지만 자네 아버지는 달랐어. 그분은 자연과 교감할 줄 아는 특별한 분이셨거든. 아버지가요? 그래. 자네 아버지는 산신령과 대화할 수 있는 분이었어. 그래서 백구렁이도 자네 아버지를 받아들인 게 아닐까 싶어. 이노인의 말씀을 듣고 보니 상만도 어렴풋이 기억나는 것들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종종 혼자서 산에 올라가셨고 돌아오시면 항상 평온한 표정이셨죠. 그리고 자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백돌이는 왜? 걔는 사람보다 영적인 걸 더 잘 느끼지. 백돌이가 백구렁이를 찾아낸 건 우연이 아닐 거야. 이노인과의 대화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상만의 머릿속에는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들이었어요. 상만아, 내가 죽으면 산 중턱 소나무 아래에 묻어다오. 내 아버지. 그리고 중요한 게 있다. 절대로 내 묘 근처에는 나무도 심지 말고 돌도 뒤집지 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두거라. 당시에는 아버지가 단순히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원하시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백구렁이 때문이었던 거죠. 상만은 집에 도착해서 아버지의 유품들을 다시 살펴봤어요. 오래된 일기장을 펼쳐보니 아버지가 남기신 글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산에 올라가서 그 친구와 만났다. 벌써 10년째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참 신기한 일이다. 그 친구는 이 산의 수호신 같은 존재인 것 같다. 나를 받아들여 준 게 고맙다. 언젠가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그 친구와 함께 이 산을 지키고 싶다. 아버지 일기를 읽어보니 아버지는 백구렁이와 오랫동안 교감하고 계셨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백구렁이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백돌이는 어떻게 백구렁이를 알게 된 걸까요? 상만은 백돌이를 바라봤어요. 백돌이는 마루에 누워 있으면서도 자꾸 산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백돌아, 너도 아버지처럼 그 친구와 교감하고 있는 거야? 백돌이가 상만을 바라보며 짧게 짖었어요. 평소와는 다른 뭔가 의미가 담긴 울음소리였습니다. 상만은 이제 모든 상황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와 백구렁이 그리고 백돌이 이들 사이에는 사람이 알 수 없는 특별한 인연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상만은 다시 한번 아버지 일기를 읽어봤어요. 그 안에는 백구렁이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이 산을 몇백 년째 지켜왔다고 한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이 산에는 특별한 기운이 흐르고 있다. 상만은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 후 며칠 동안 백돌이는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였습니다. 먹이도 잘 먹지 않고 계속 산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상만이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았죠. 마치 무엇인가를 결심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백돌아, 무슨 일이야? 아픈 거야? 하지만 백돌이는 아픈 것 같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소보다 더 맑고 깊은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이었죠. 일주일째 되는 날 저녁 갑자기 거센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천둥 번개까지 치는 무서운 폭풍이었어요. 상만은 백돌이를 집 안으로 들여보내려 했지만 백돌이는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백돌아, 들어와. 밖에 있으면 위험해.
하지만 백돌이는 고개를 저으며 마당 한쪽에 앉아 있었어요. 비에 흠뻑 젖으면서도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상마는 어쩔 수 없이 우산을 들고 백돌이 옆에 앉았어요. 무슨 일이야, 백돌아? 왜 이러는 거야? 백돌이가 상만을 바라보며 길게 울었어요. 그 울음소리가 너무 슬펐습니다. 마치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았어요. 상만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비바람이 그치고 새벽이 될 무렵 백돌이가 갑자기 일어났어요. 그리고 상만을 한 번 더 바라본 후 산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백돌아, 어디 가는 거야? 상만이 따라가려 했지만 백돌이는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진 후였어요. 상만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상만은 서둘러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예상대로 백돌이는 아버지 묘소 앞에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백돌이가 조용히 누워 있었거든요. 백돌아? 상만이 가까이 다가가자 백돌이가 눈을 뜨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백돌이는 평화로운 표정으로 영원한 잠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하얀 뱀 허물이 놓여 있었어요. 상만은 무릎을 꿇고 백돌이를 안아봤습니다. 아직 따뜻한 체온이 남아 있었어요. 백돌이가 세상을 떠난 지 일주일 후 상만은 아버지 묘소 옆에 작은 무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백돌이가 그토록 좋아하던 그 자리에서 영원히 쉴 수 있도록 말이에요. 백돌아, 이제 아버지와 함께 있어. 외롭지 않을 거야. 무덤을 만드는 동안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어디선가 백구렁이가 나타나서 상만의 작업을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더 이상 땅 속에 숨어 있지 않고 당당하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백구렁이는 백돌이의 무덤이 완성되자 그 주변을 한 바퀴 돌았어요. 마치 백돌이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 같았죠. 그리고는 다시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부터 상만의 일상이 조금씩 바뀌었어요. 매일 아침 두 무덤에 인사를 드리러 가는 것은 같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종종 백구렁이가 나타나서 상만을 지켜보곤 했거든요.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백구렁이가 아기가 없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오히려 상만을 보호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 상만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몇몇 사람들이 직접 백구렁이를 목격한 후부터는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네. 그 집은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아. 마을 이장도 한 번은 상만과 함께 묘소에 올라가 봤어요. 그때 마침 백구렁이가 나타났는데 이장은 깜짝 놀라면서도 신기해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정말 영물이 따로 있는 것 같네.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겠어. 파출소 순경도 신고를 받고 왔다가 이 광경을 보고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네요.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백돌이의 무덤 옆에는 항상 하얀 꽃들이 피어 있었어요. 상만이 심은 것도 아니고 아무도 가져다 놓은 것도 아닌데 저절로 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것도 백구렁이의 힘이라고 생각했어요. 매년 아버지 제사를 지낼 때면 더욱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상만이 제사상을 차려놓고 절을 하는 동안 백구렁이가 나타나서 묘소 주변을 천천히 도는 거예요. 마치 함께 제사에 참여하는 것 같았죠. 아버지, 백돌이, 그리고 백구렁이까지.
이제 우리는 모두 한 가족인 것 같습니다. 상마는 이제 이 모든 상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사람과 동물, 그리고 영물이 함께 어우러져 사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겨울이 되면 백구렁이는 모습을 감추지만 봄이 오면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백돌이의 무덤 앞에서 한참 동안 머물다가 사라지곤 했어요. 마치 백돌이와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졌어요. 상만이네 집은 정말 특별한 집이야. 사람보다 더 사람 같은 진돗개가 지킨 집이었어. 그 진돗개가 백구렁이와 친구가 되었다니 정말 신기한 일이지. 아마 상만이 아버지도 그런 능력이 있으셨을 거야. 그래서 백구렁이가 받아들인 거겠지. 이제 상만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아버지와 백돌이는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백구렁이가 그들의 자리를 대신 지켜주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상만 자신도 아버지처럼 자연과 교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상만은 백구렁이에게 말을 걸어봤어요. 고마워. 아버지와 백돌이를 지켜줘서. 백구렁이는 상만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어요. 그 눈빛이 참 따뜻했습니다. 상만은 이제 알 수 있었어요. 진정한 가족이란 혈연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서로를 아끼고 보살피는 마음이 있다면 사람이든 동물이든 영물이든 모두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날 밤 상만은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아버지와 백돌이 그리고 백구렁이가 함께 산책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모두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돗개 백돌이와 백구렁이 그리고 상만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이 되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산 중턱에서는 하얀 구렁이가 두 무덤을 지키고 있다고 해요.